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오늘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이틀 전에 했는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실적은 좋은데 엔비디아의 전망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밝지 않은 반도체 시장도 이 폭락에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엄청 많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엄청납니다. 순이익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실적 발표 당일은 장외시장을 급등했는데 다음날 이제 월가 형님들이 잘 분석을 해보니까 좀 반도체 시장하고 엔비디아 전망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락 이유를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성장 속도의 둔화, 그리고 AI 거품의 의구심, 그리고 자사주 매입 축소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둔화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I 과잉 투자의 끝이라는 거죠. 2004년은 전분기 대비 147%,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장이 정점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장률이 점점점 떨어져서 2027년 가이던스로는 1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AI 투자의 성장 곡선이 과거와는 같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의 가격은 원래 미래의 성장을 반영해서 오르는 거잖아요. 미래 성장이 평소에 비해서 너무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폭락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아마 엔비디아 독점 체계의 끝이 될 건데요.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탈 엔비디아가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TPU 다들 아시죠? 그리고 메타도 AMD를 많이 이동을 했고요. 아마존도 자체 칩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GPU 엔비디아의 독점 체계가 끝날 거다. 그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월가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독점 균열이랑 HBM 공급 과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의 GPU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주문이 너무 밀리고 그리고 HBM도 좀 모자랐어 가지고 오히려 더 비싸게 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GPU 가격 또한 내려갈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쿠다는 뭐냐면은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AI 트레이닝 또는 인퍼런스 라이브러리인데요. 파이토치라든가 아니면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이런 쿠다의 의존성이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쿠다 말고도 이제 TPU 그리고 아마존 칩, AMD 칩 이런 아키텍처에 적합하도록 범용성이 굉장히 지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독점 체계의 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요. 일단 수요 공급이 역전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GPU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래서 생산 과잉이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하면은 2024년 초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3사 경쟁 체제죠. 그리고 2026년 현재는 전면전으로 이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악화될 거고 가격도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HBM의 메모리 공장이 증설이 완료됐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러하고 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공장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시점 자체가 26년 그리고 27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6년에는 좀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독점 체계가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지금 AI 추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트레이닝 위주로 시장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인퍼런스 추론 쪽으로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이 인퍼런스 시장은 비싼 GPU 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퍼런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트레이닝은 AI 성능보다는 AI 모델 자체, 얘를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추론이라는 거는 AI의 사용,
그 자체를 좀 타겟팅하는 겁니다. 지금 카드로 걸어놓은 비디오가 있는데 골드만삭스 2026년 예상이거든요.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트레이닝 위주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들에서 사용을 하는 것들에 더 주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결성하고 추론 시장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싼 H100이나 B200 같은 칩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추론 시장에서는 트레이닝보다 비싼 칩보다는 가성비 추론 칩으로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L40S, 에이다 아키텍처 또는 자체 생산 AMD도 OK가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H100이나 B200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LS, SL 같은 경우에는 칩이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럭셔리카 시장에서 마진이 적은 배달트럭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대책이 있을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수직 계열화 및 신시장 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피지컬 AI나 아니면은 CPU 시장 진입 또는 그 AI 엔터프라이즈 구동형 모델로 체질 개선하는 이런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글쎄, 다 좋은데 지금 같은 독점은 아니잖아. 이런 시장 자체가 이제 과점 체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독점 때문에 주가가 높았던 기업인데 독점이 아닌 과점 체계로 가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월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7.8 빌리언 달러를 했었는데 올해는 4.0 빌리언 달러보다 적게 매입할 거라고 실적 발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공격적 투자로 이제 남는 것들 영업이익을 전환한다. 이제 과점 체계고 독점적인 경쟁 우위가 없다고 엔비디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수출 많이 하려고 물량을 좀 생산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금지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고 상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 판단에서는 현재 주가가 약 200불 정도 되는데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사주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26년에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낙관론도 있어요. AI의 인퍼런스 시장으로 바뀌면서 칩 자체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낮아지지만 칩 개수가 많아져서 이 반도체 지수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관론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어요. 공급 과잉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나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공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ROI에 대한 의문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기존에 반도체 업체들이 누리던 수익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칩 사가지고 돈은 언제 벌어라고 빅테크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AI 투자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칩을 비싼 걸 사는 것보다는 좀 싼 거를 사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검증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전망이 좋지는 않고요. 기술적 지표도 좋지 않고 공급 과잉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전망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개미 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크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의 전망이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쟁을 하게 될 AMD, 저가형 인퍼런스 추론 시장에서는 B200이나 H100 같은 고가 GPU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MD에서 저가형 칩을 이제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AMD의 주가 상승이 저는 좀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칩,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칩 설계라든가 디자인 하우스에 해당되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용량 자체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칩 자체의 성능보다는 이제 전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조금 쓰게 되는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ARM에서 나오는 아키텍처가 중요하게 되거든요. 얘네만 가지고 있는 특허가 되게 많아요. 누가 지금 생산을 하던가에 ARM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M 같은 경우도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전력이에요. 추론 서버로 많이 간다는 거는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실제 필드에서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특히 비스트라라든가 컨스텔레이션, 시리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컨스텔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카드에 걸어놓은 분석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HBM 반도체 칩 시장으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인 좀 이탈 현황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만 17조를 매도를 했고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전망이 좀 27년부터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경향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6년도 중반기 이후부터는 주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력기기, 반도체가 이제 전력이 되게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사용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 이런 데가 북미 전력망 교체 또는 데이터 변압기 쇼티지에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품, 로봇 등에서도 한국 주식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삼성전기 또는 LG전자인데요. 저는 특히 이 두 가지에서 데이터 센터 냉각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넓어지면은 바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전력을 칩에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건데 AI 데이터 센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MLCC 수요 증가로 2월에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한 경향이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특히 냉장고, 이 기술을 데이터 센터 냉각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반도체 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회사들이 독점하는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회사가 시장을 나눠 가지는 과점 체계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높았던 회사들은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점 체계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다만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제 전망과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실제 투자는 본인의 의사결정과 분석에 의거해서 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